안녕하세요. 주은수입니다. 오늘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헌 문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요. 최후 변론을 드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저의 시간을 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하고 탈당을 한 후 한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개돼지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개돼지 국민으로 살던 제가 다시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냈던 계기는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저처럼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다가 혹은 민주당 권리당원, 민주당 지지자로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깨닫고 국가를 구하고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 내고 있다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이 아닌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다 하고 말하는 이유일 텐데요.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로 놀랐을 국민들에 대한 염려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군인들이 총 들고 다니고 시민들을 겁박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아니면 영화에서 봤던 계엄령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비상계엄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계엄령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처음에 비상계엄을 내가 선포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을 때 현재까지 대통령께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사실 저는 다 충분히 예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쭉 겪어오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프레임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펼칠 거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게 될 것이다. 최악은 무엇이다까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던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쉬운 선택, 어려운 선택, 더러운 선택인데요. 쉬운 선택은 그냥 대통령이 하던 대통령을 계속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곳곳에 썩어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가 하나도 없고 거대 야당은 미친 듯이 폭주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임기 남은 거 채우고 평화롭게 그냥 대통령직을 마무리하시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쉬운 길이죠. 그리고 어려운 선택은요. 이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12월 3일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여론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대부분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뭐 계엄령 같은 걸 하냐라는 등등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식구 5명 중에서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다 다른 가족들은 이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대국민 담화문 같은 것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엄령 아닌 계몽령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얻을 건 거의 희박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만 어마어마한 이 비상계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것을 제외하고 도저히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던 건 책임감이 있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언젠가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다라는 국민들에게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선택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득을 얻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더러운 선택인데요. 바로 지금 거대 야당으로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핵심으로 주장했던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와 국회에서 이게 사실은 다 드러났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대부분 다 조작됐거나 오염된 것이고 증인이라고 내세운 사람들의 증언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헌재에 세워서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사실 그것조차가 의심스러운 그런 증인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했던 진술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진술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을 한 그런 증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 민주당이 하는 이런 행동, 이게 바로 더러운 선택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더러운 선택인 거죠. 자, 민주당에서 그동안 대통령에게 취임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근데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한마디로 던져준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 싼 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싼 똥을 당신이 치우세요라고 던져주는 셈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 진단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똥 싼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이 싼 똥을 치울 수 있게 협조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앉아있는 대통령이 한마디로 나랑 함께 뭔가 손발 맞춰서 일해보려고 하는 핵심 인사들은 다 줄타넥을 시켜버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지금 반 정도밖에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탄핵해서 29번이나 줄타넥을 하고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할 수 없게 팔다리를 묶고 손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산에는요, 이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보, 심지어 국가의 이 국민들의 먹거리가 걸린 것까지. 근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까짓 거 예산 몇 프로 깎은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 굉장히 여기에 적절한 비유를 하셨던데, 국방 예산을 삭감했어요. 근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 0.6%, 65% 정도 삭감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전체 신체가 있잖아요. 신체 중에서 예를 들어 눈 두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까짓 거 전체에서 몇 프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눈 두 개 뺀 걸 가지고. 근데 이 눈 두 개가 여기서 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 그리고 이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이득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없게 만들고,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우리한테 국민들과 국가가 겪게 될 리스크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인지 사실은 예측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제 아직도 간첩이 어딨냐, 아직도 이런 순진하다 못해 멍청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민노총에서 실형받은 사건이 있죠. 근데 그 민노총이 북한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지령받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게 선동과 뭐 가짜 뉴스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이 북한에서 지령 받은 것도 보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한마디로 선전과 선동을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에 뭔가 이렇게 그 혼란을 야기하라는 거. 이게 사실은 그들이 이 민노총에게 내렸던 지령 중에 일부이고, 그 민노총한테 내렸던 지령 중에 일부가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집회라든지 이런데 그런 문구들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한 그런 정황도 드러났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펴라라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 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예요. 이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북한에서 민노총한테 내렸던 그런 지령 중에 일부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제 탄핵해라, 탄핵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노력해라. 그러니까 아직도 요즘에 간첩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드러난 증거가 있는데 이 드러난 증거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선동되고 세뇌돼서 뇌가 마비된 뇌정지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제왕적 절대 권력으로 지금 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나요? 대통령께서 이 지금 체포가 진행되기 전까지 물론 체포된 거 아니라 자진 출두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사실 기도 안 찹니다. 제가 광장에 나가서 만난 많은 신문 시민분들께서 왜 나오게 되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 해도 저건 너무한다 싶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일단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쇼핑해요.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영장을 안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자기들하고 결이 맞는 이 오리법 연구회 출신 이 왼편의 판사들이 많은 서부지법으로 갑니다. 서부지법으로 가서 불법으로 받은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비상겸 선포할 때 파견했던 인원보다 10배도 넘는 인원을 대통령 관저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을 정말 무슨 난입하다시피 해서 여러분 잡범도 그런 식으로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이 정말 대통령이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단순히 끌려 나오는 이 모욕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서 대통령을 망신 주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 나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라면 만약에 정말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면 공수처가 그렇게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 받아가지고 대통령 끌어내겠다고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개 난리를 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자기들이 조사하겠다고 막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뛰어들어요.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막 뛰어들어서 대통령 한번 어떻게 조사해보겠다고 이게 지금 정말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탄핵소추안에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그 탄핵소추안을 완전히 뒤덮어요. 숫자를 세봤는데 20번 넘게 30번 가까이 그 탄핵소추안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막상 헌재 심판 대상에서 이 내란죄를 빼요. 왜 뺐을까요? 뭐 말로는 내란죄가 뭐 10년인데 오래 걸린다. 아닙니다. 내란죄가 실제로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뺀 거예요. 그걸 본인들도 증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다시 헌재에서도 야 너네 그러면 너네가 내란죄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탄핵소추안 가결시킨 거니까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준 헌재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건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었던 계엄령이지만 그 과정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 이제 이런 것들을 드려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이 진행되는 과정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청년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제 나가서 집회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좀 서부지법에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자진 출두를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불법적인 거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해서 거기서 뭔가 그들이 체포영장을 갖고 쳐들어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체포영장에 체포되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때 나갔나를 보면은 대통령이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공수처 자격도 없는데 쟤네들 와가지고 지금 막 미친놈처럼 날뛰고 있지. 그리고 청년들은 대통령 지키겠다고 앞에서 지금 막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봐서는 내가 나가지 않으면 청년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나를 지키는 내 경호 인력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지금 쟤네가 자격이 없고 이제 불법 영장 갖고 와서 저렇게 난리치고 있지만 어쨌든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 사람들도 다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소중한 우리 국민인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무력 충돌이 있겠구나. 그래서 누군가 다치겠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냥 내가 나가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출두하실 때 이제 국민들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영상 하나 찍고 나가셨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 그 요리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 하시는데 그날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일 샌드위치를 본인께서 물론 체포는 아니에요. 체포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체포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 본인이 체포되어 나가는 그날, 그 새벽에 내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가셨다는데 그냥 저는 이거 하나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구나가 그냥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누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인간의 본능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걱정만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느라고 내 곁에 있느라고 나와 함께 애쓰는 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쓰고 나가셨다는 건 그냥 그거는 그분의 모든 인품과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그냥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흔적과 이 모든 게 다 그냥 하나의 압축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신 거랑은 또 달라요. 여러분 말은 왜냐면 말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고했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어라 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셨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거를 행동으로 해버렸다는 건 이분의 정체성이 그냥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쨌건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고 질책하는 국민들 목소리도 들으시고 지금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가 내는 이 목소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은 보면요, 굉장히 사실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결단을 했는데 왜 저렇게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마음이 없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도대체 편협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정말 이 대통령이 그냥 진심이신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사실 저는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는 비상계엄 선포됐고 대통령 뭐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 왜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긴 것부터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이던 시절에 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에 출마를 하는지 이 메시지가 저는 정말 소름이 돋도록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 수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거고 그런 과정에 대한민국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포지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직에 출마를 하셨던 거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처럼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지금 탄핵이 마치 다 된 것처럼 뭐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하는 지금 정신 나간 자들도 있고 심지어 배신의 아이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가 깊은 고심을 한다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지금 정신 나간 자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대통령 놀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이 권력을 마구 흔들어대는 대통령 놀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반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어떤 대통령직에 출마한 이 출마의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리해 보이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야. 중국 사람 우선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사람 우선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랑 무역하려면 너희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이제 국방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파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비용으로 지불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트럼프가 미치거나 또라이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요구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트럼프 또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가 막 넘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자격 없이 막 함부로 막 불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불법으로 막 여기 체류하면서 막 법도 안 지키고 심지어 막 범죄 일으키고 막 폭력 일으키고 여자들 막 강간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 국민 자격 네가 원하면 줄 수 있어. 근데 이만큼 네가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든지 네가 네 능력으로 서포트하든지 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는 게 있어야 내가 너한테 우리나라 시민권이든 아니면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영주권이든 줄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나라에 했다고 또라이라고 말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거죠. 미국 대통령이면 누구를 우선으로 하는 게 옳아요? 당연히 미국 자국민과 미국 국가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우선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게 도대체 비난받을 일이고 이게 왜 도대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고 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왜 내란이란 이런 프레임에 당해야 되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출마를 결심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 혹시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는 말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구호가 아닌 게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겪게 될 수 있는 그 최악의 리스크,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정말 이 사람들 주장대로 내란으로 몰아갔을 때 내란 죄가 만약에 성립됐을 때 정말 대통령이 생각한 그 최악의 리스크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을 수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함부로 쉽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황당한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시절에 털보 교주, 여러분 털보 교주 아시죠? 낙검수 털보 교주가 이제 부정선거 감시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을 또 선동해서 시민의 눈이라는 데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털보 교주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은 영화까지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만들어 돈까지 벌어 처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존재하던 부정선거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지금 넘치고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건데 조사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시민의 눈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거 없이 주장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에 와 있거든요. 이 말레이시아 오면서 제가 책을 3권 가져왔는데 3권 가져온 책 중에 하나가 이 Stop the Steal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다룬 책,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는 이 부정선거의 내용이 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민의 눈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될 25년, 자 여러분 미친 개소리입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될 25년 시민의 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서 내 인생, 내 목숨, 내 대통령직 모든 걸 걸었는데 이 틈을 타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정신 나간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위기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위기 때 누가
개새끼고 누가 사람인지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되어 있는 틈을 타서 뭐 국힘에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뭐 대통령을 고민하고 있다느니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개소리들이 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깝죽거리는 인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혹시라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떠오르시나요?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한동훈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단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국민들은 절대 분열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지금 썩어있는 대한민국이 다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솔직히 믿을 놈의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이 국민들의 저항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국민들이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썩어 있는 것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했던 지금 2025년에 이 뜨거웠던 시민운동이 전 세계의 어떤 시민 저항권의 하나의 좋은 사례로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 사회 교과서에 실리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제 방송을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복귀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